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현대해상 이규헌입니다. 이규헌의 보험통신 169화입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나요? 추석 보내고 나니까 벌써 10월이에요. 10월도 벌써 한 주가 훅 지나가고 있어요. 10월 9일 또 한글날 있죠. 한글날 있고 막 이러면 뭐 4일 이렇게 살다 보면 벌써 10월 중순이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최선 다하시길 바라고요. 이번엔 뭘 살펴볼 거냐면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실직고 할 게 하나 있어요. 지금 169 하잖아요. 보험통신 제가 쭉 1화부터 만들어 오고 있는데 이 내용을 원래는 2018년 초인가요? 그때 한번 살펴봤던 거예요. 제가 보험통신으로 해가지고 제 블로그에 또 밴드에 이렇게 올렸던 내용이에요. 제 밴드가 있거든요. 그냥 이 작용만 올리는 밴드예요. 근데 그 올렸던 건데 영상으로 찍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요즘 보통 보면 검색을 9세대는 네이버에서 신세대는 뭐 유튜브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고에 대해서 검색하실 분 있으실까 해서 주제를 지금 그러니까 예전 거를 다시 끌어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난주 같이 2020년 10월 22일 기준으로 자별법 개정돼 가지고 이렇게 적용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또 새로운 소식이고 또 다른 거 제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이제 하지만 이전 거 또 다시 또 이렇게 안내 드리기도 합니다. 자,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주체가 셋이 있어요. 넷이죠 사실은. 떨어뜨린 차가 있고요. 밟아서 튕긴 차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있고 사고 난 차가 있고 고속도로 도로 관리 주체가 있죠. 뭐 도로공사나. 자, 여러분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떨어뜨린 차가 책임져야 될까요? 밟은 차가 책임져야 될까요? 도로 관리 주체 도로공사가 책임져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책임져야 될까요? 정답은 4번이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법원에 판결이 있어요. 떨어뜨린 차는 누구지 모르겠어. 판때기가 떨어져 있을 거예요. 판자, 요만한 판자가 떨어져 있었는데, 그걸 밟은, 내가 1차로로 추월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2차로에 가던 트럭이 밟아서 튕겨 날라와서 파손된 거예요. 자, 야, 네가 밟았잖아. 네가 밟아서 튕긴 거 아니야. 물어내! 예전 같으면, 레퍼런스 영상 딱 있고,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확인이 되는 상황이면, 저쪽에서 알았다 이래가지고 보험 처리를 해줬어요. 대물 처리를 해줬어요. 그런데 야, 내가 밟긴 했어도 이걸 뭐 나도 이거 어쩔 수 없었잖아. 그거 뭐 밟아서 튕겼는데 네가 사고를 한 거 이걸 나한테 왜 물어달라 하냐. 떨어뜨린 놈한테 물어라. 난 못 물려줘. 이렇게 된 거예요. 소송이 붙었죠. 법원에서 뭐라 했냐? 밟은 차 책임 없다. 물론 시간과 거리와 속도, 제가 사고는 시간, 거리와 속도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사고가 똑같진 않아요. 밟아서 튕긴 건 무조건 다 못 물어주는 거다.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고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은 뭐냐면, 떨어뜨린 차는 이미 지나갔고 이 차가 밟았는데 이 차가 밟지 않고 사고가 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었겠느냐를 본 거예요. 멀리 고속도로 시속 100km로 가면요 1초에 30m 가요. 거의 30m 가까이 30m 가요. 그러면 1초에 30m 가는데 째깍 이러면 벌써 100m를 가요. 저 앞에 판때기가 하나 떨어져 있어요. 폭이 요만한 판때기가, 넓이는 이만하지만 바닥에 있으면 보여요. 그거 거의 다 와야 보인다고. 거의 다 와서 보이는데 이 큰 트럭이 그거 하나 피할 거라고 핸들 막, 오히려 그거 때문에 사고 나지. 그러니까 이러고는 벌써 지나간 거예요. 이러고는 지나갔는데 밟혀서 튕긴 거야. 그 차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 차가 피해를 안 입은 건 아니지. 피해는 있지. 그럼 그 차한테 책임이냐? 그 차한테 책임 없죠. 뭐 가는데 뭐 날라왔는데 어떡할 거야? 그 차가 네가 100% 과실이다 이게 아니고, 네가 책임이 있다 없다 이걸 떠나서 이 밟은 차한테 책임이 있냐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밟은 차한테 배상 책임이 있느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100% 과실은 뭘 봐야 된다고요? 두 가지. 회피 가능성, 예측 가능성,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자, 도로에 고속도로 쫙 달리고 있는데 밑에 판때기가 있을 수도 있어. 이걸 예측하면서 다녀야 된다고? 에이 설마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없겠지. 그걸 어떻게 예측을 하고 다녀요? 그냥 가는 거지. 고속도로는 특별한 장애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자, 판때기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판때기를 발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겠냐? 법원의 판단은 이거 몽피한다 였다는 거죠. 바닥에 그 떨어져 있는 그거 쪼매놓고 판때기 그걸 어떻게 그거를
사전에 미리 발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겠냐? 못 피했겠다. 밟은 차는 책임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밟은 차가 배상 책임이 없어요. 그럼 사고 난 차는 누구한테 물어달라 해야 돼요? 얘한테 물어달라 해야 되는데 얘 찾을 수 있어 없어? 자, 여러분 찾을 수는 있겠지. 전 경찰력이 동원돼가지고 고속도로 CCTV 있는 대로 다 확인하고 거기서 판때기를 갖다가 싣고 간 차, 혹은 차량 이게 뒤에 적재함에 판때기 뭐 이렇게 꽉 싣고 간 게 아니라도 뭐 이런 거 뭐 거기에 이제 들어 있었던 차, 뭐 혹은 옆에 이렇게 판때기가 꽂혀 있었다거나 뭐 이런 거를 전 CCTV를 다 확인해 가지고 전쟁 났어요. 당연히 세금 받아가 하는 사람이 해줘야 경찰에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본인 같으면 하겠냐고. 자, 본인이 시간 들여서 그 CCTV 확인하면서 일일이 그거 다. 자, 본인이 내가 할 거야라고 생각되면 경찰한테 시키세요.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못 할 거 아니에요. 본인도 뭐 일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거를. 내 새끼가 죽었어. 그것 때문에. 그럼 할 수도 있겠지. 언 놈이야? 내 새끼를 죽인 놈이. 사고 나가지고 차 뒤집어져가지고 우리 애도 죽고 나도 막 중환자실에 있다가 깨어났어요. 그러면 그 새끼 찾으려고 CCTV 뒤지고 하겠지. 그 정도 되면 경찰도 한다고요. 그런데 자, 손해액이 얼마예요? 앞에 유리창 깨져가지고 유리창 견적 70만 원. 그것 때문에 자, 견적 70만 원 때문에 내 CCTV 다 뒤지고 할 거다. 자, 할 거다. 손 들어보세요. 글쎄요. 맨날 며칠을. 근데 경찰은 그걸 해줘야 돼? 그건 아니라고.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다고. 그래서 떨어뜨린 차 찾기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밟은 차. 예를 들어서 밟은 차 앞에 가던 차가 뭐 하나 툭 떨어뜨렸어. 그러고 이 차가 밟았어. 그러면 CCTV 딱 찍혀있어. 그러면 저 차가 물어줘야지. 그건 저 차가 물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미 떨어져 있던 거야. 그러면 자, 도로관리주체 도로공사 같은 경우, 야, 너 고속도로는 유료도로인데 너희들이 돈 받고 관리하는 도로 아니야?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너희들이 사전에 관리를 잘했어야지. 그런데 도로공사에 그 사고 이렇게 차량들 이렇게 막 다니잖아요. SUV 차량들이 보통 이렇게 달고 이렇게 다니던데 그 차가 순찰 뭐 한 번씩 도는 거 보여요. 한 번씩 보여요. 근데 그 차가 막 한 수천 대 수만 대 되나요? 이런 거 떨어지는 거 이런 거 막 실시간으로 싹싹 제거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인력이나 장비가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도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순찰 루트에 뭐 이게 있을 텐데 뭐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낙하물이 떨어져 있었다 이러면 뭐 여기도 사실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가능성이 있을까 싶어가 막 난리 치지 말고 거의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밟은 저 차는 일단 보여요. 그런데 그 차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있는 한 내가 그냥 내 자차로 해야 돼요. 그런데 유리만 딱 깨지면 다행인데 앞에 본네트 치고 본네트 깨지고 그릴 날아가고 후드 드르륵 하면서 본네트 후드 알죠? 네. 본이 끓고 유리가 깨고 날아갔어요. 그러면 견적이 70이 아니라 한 100몇십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차 가입이 있잖아요. 내 자기 부담금 20만 원 내고 혹은 100몇십만 나오면 뭐 한 30만 내고 그러면 보험 처리하면 돼요. 근데 보험이 없다. 그러면 이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는 거지. 자차가 없으면 저 새끼가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못 물려받아요. 그러니까 자차를 가입하시라고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떨어뜨린 차하고 밟은 차는 없고 떨어뜨린 차하고 사고 난 차만 있어요. 떨어뜨린 차하고 사고 난 차만 있어요. 얘가 밟은 게 아니고 얘가 떨어뜨린 거야. 적재하면 싣고 가던 게 여기 날라왔거나 혹은 뭐 이렇게 옆에 꼽혀 있던 게 뭐 이렇게 빠졌거나 뭐 진동으로 혹은 해서 날라오면서 내 차를 파손시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100%지. 그러면 떨어뜨린 차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떨어뜨린 차 찾아야 된다고. 못 찾으니까 밟은 차한테 네가 물려내 하는 건데 떨어뜨린 차가 떨어뜨리면서 바로 날라왔다. 그러면 걔가 100%예요.
그거는 걔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왜냐? 적재물 고정조치 위반이거든요. 그래가 사람 다쳤다 이러면 12대 중과실까지도 갈 수 있어요. 자, 적재물 고정조치 잘해야 돼요. 그래서 법이 개정된 거예요. 적재물 고정조치 위반 12대 중과실로 간 거예요. 그때는 잘못하면 사람 죽을 수도 있으니까. 휙 날아와요. 오! 이러고 꺾으면서 척 뒤집어져가지고 아까 제가 예를 들어 얘기했잖아요. 뭐 사람 죽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게 고정조치 잘 해야지.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현실적으로 그게 다 나오면 이런 소리 제가 들을 것 같은데 하지만 어느 정도는 할 만큼은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떨어뜨린 차가 있고 바로 파손된 차가 있다. 그러면 떨어뜨린 차가 더 물어줘야 돼. 그런데 내 2차로 가던 차가 아니고 내 앞차로야. 내가 2차로 가고 있었어. 내 앞에 2차로 가고 있던 차야. 거기서 떨어졌어. 낙하물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떨어뜨린 차가 무조건 100%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통상 떨어뜨린 차보다 뒤에 사고 난 차한테 뭘 묻냐? 어떤 책임을 묻냐? 안전거리 미확보의 책임으로 가지고 과실을 최대 30%까지 물리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앞에 트럭이 가고 있어요. 적재하면서 이게 떨어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승용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날아오는 거 같잖아요. 내가 보기에 퀴즈. 적재하면서 뭔가 덜컹덜컹 하면서 뭐가 툭 떨어졌어요. 그럼 얘는 앞으로 갈까요? 뒤로 올까요? 1번 앞으로, 2번 뒤로. 정답은 1번입니다. 앞으로 갑니다. 뉴턴 아저씨의 운동법칙 3법칙이 있어요. 뉴턴의 운동법칙 1법칙 관성의 법칙. 2법칙 가속도의 법칙, 3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인데요. 도로교통사고 관점에서 공부하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옛날에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자,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이 차량으로부터 얘가 덜컹덜컹 해가지고 툭 떨어졌을 때 이 물체는 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언제까지나 그 움직임을 계속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한테 현재 지금 작용하고 있는 힘은 뭐냐? 얘가 움직이고 있는 걸 같이 따라 움직이면서 갖고 있던 그 속도를 가지고 있고 툭 떨어짐으로써 이 차는 악셀을 밟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그 속도로 그냥 혹은 조금 더 빠르게 혹은 조금 더 느리게 어쨌든 앞으로 쭉 나가는데 얘는 얘와 떨어지면서 이제는 얘한테 작용하는 힘이 없어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 현재 얘가 갖고 있는 힘은 어쨌든 앞으로 나아가던 힘이에요. 차 따라 같이. 예를 들면 내가 앞으로 던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달려가면서 내가 물체를 옆으로 툭 던져요. 그러면 내가 딱 던진 그 지점에 얘가 딱 떨어지냐? 아니요. 나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요 앞에 떨어져요. 던져보세요 진짜 실제로. 자, 그러면 이 물체는 앞으로 가요. 그런데 앞으로 가는 놈을 내가 쫓아가서 박은 거야. 말이 안 된다고? 물리학적으로 말이 돼요. 앞으로 가는 놈을 내가 쫓아가서 박은 거라니까. 그런데 이 물체가 아주 가벼운 물체고 아까 말한 제가 널판지처럼 공기 저항을 많이 받는 물체라서 마침 맞바람이 세게 불고 있었다. 그러면 얘가 뒤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보다는 관성에 의해서 달리던 물체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날아가게 될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면 얘는 그냥 퉁 튕겼다가 퉁 떨어지는 상태인데 내가 달려가니까 이렇게 날아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때 뭐가 작용한다고요? 어떤 책임? 안전거리 미확보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이 차 자체가 뭔가가 발생해가지고 그 차를 안 받기 위해서 거리를 띄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차에서 뭔가가 떨어진다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따만큼 큰 게 떨어지면 안전거리 미확보고 뭐 크지 않게 떨어지면 안전거리 미확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밟은 차는 그거 발견하기 쉽지 않았다. 그래서 책임을 면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그 법원의 판결 때는 면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쪼매난 게 날라왔어. 그러면 나는 볼 수도 없겠지. 안전거리고 뭐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차는 무가 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눈에 보인다. 뭔가 떨어지는 게 보인다. 그러면
나한테 안전거리 위반부의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제발 좀 똥구멍 하지 말라고 좀. 앞차 바짝 붙어가지고 막 운전 그렇게 더럽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운전 습관이 습관. 안전거리 항상 띄우셔야 돼요. 앞차 바짝 붙어가지고 그냥 싹 이렇게 습관이에요. 안전거리 항상 확보하시고 띄워서 다니세요. 조금 여유 있게. 자, 그래서 낙하물이 동일 차로의 선행 차량이라면 후행 차량에게도 과실이 최대 30% 정도까지 물려지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결론, 안전거리가 중요하다. 자, 여러분 2020년 10월도 벌써 한 며칠 흘렀어요. 그죠? 자, 하여튼 이 가을 오늘 아침에 춥더라고요. 건강하시고 활기차게 10월 잘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마 놀래라.